나는 그날 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좁은 원룸 안에서 정우의 거친 숨소리가 내 귀를 간지럽혔고 그의 뜨거운 손이 내 허리를 감쌀 때마다 온몸이 떨렸다. 24살의 내가 42살 기혼남의 품에 안겨있다는 현실이 꿈 같았다.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에서 쇄골로 내려갈 때 나는 눈을 감고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를. 그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며 우리는 서로를 탐했다. 침대 시트가 흐트러지고 우리의 신음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정우가 내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나는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흔들렸다. 이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나는 그를 더 깊이 원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석 달 전 한 잔의 차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대학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하루 8시간씩 일했지만 힘든 줄 몰랐다. 젊음이란 그런 것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고 사랑 같은 건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단골 손님인 정우가 들어와 늘 자리인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그는 근처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는 세무사였는데 매일 오후 4시면 어김없이 카페를 찾았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차를 주문했다. 얼그레이티, 설탕 없이. 처음에는 그저 나이 많은 단골 손님일 뿐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의 표정에서 깊은 피로를 읽을 수 있었다. 정우의 눈빛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의 미소는 어딘지 쓸쓸해 보였다. 40이 넘은 남자가 혼자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는 모습이 왜 그리 외로워 보였을까? 어느 날 오후 카페 앞에서 노인 한 분이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 다른 손님들은 그저 구경만 했지만 정우는 즉시 일어나 노인을 부축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의 손을 잡고 있던 정우의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의 넓은 어깨와 따뜻한 손길이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그 일 이후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정우는 차를 받으며 내 손을 스치듯 만졌고 나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시선이 내 얼굴에 머물 때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다. 24살과 42살 사이에 금지된 끌림이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정우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카페 사장님이 무심코 던진 말에서였다. 정우가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고 고등학생 아들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설레던 상대가 기혼남이라니. 하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나는 그를 피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궁금해졌다. 왜 그는 매일 혼자 카페를 찾는 걸까? 집에 돌아가는 게 그렇게 싫은 걸까? 어느 날 비가 오던 저녁, 나는 우연히 정우의 전화통화를 들었다. 그는 집에 늦는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전화 너머 아내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관심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정우에게 연민을 느꼈다. 겉보기에는 성공한 중년 남성이지만 사실은 가정에서 소외된 외로운 남자였던 것이다. 그의 아내는 그를 단지 돈 벌어다 주는 존재로만 여기고 있었고 아들도 아버지와 대화를 거부했다. 정우에게 카페는 유일한 안식처였던 셈이다. 어느 바쁜 오후 나는 실수로 정우가 늘 쓰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예쁜 화이트 찻잔이 바닥에서 깨지며 큰 금이 갔다. 나는 당황해서 사과했지만 정우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그는 깨진 찻잔을 조심스럽게 주워들더니 금이 간 부분을 살펴보았다. 괜찮아요. 이렇게 붙여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우는 직접 순간 접착제를 사와서 찻잔을 수리했다. 금이 간 자국은 여전히 보였지만 차를 담는 데는 문제 없었다. 그날부터 그는 오직 그 금간 찻잔만을 고집했다. 다른 찻잔을 권해도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마치 그 금간 찻잔이 우리 사이의 특별한 약속인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정우가 매일 카페를 찾는다는 소문이 퍼졌고 나와의 관계에 대한 추측들이 나돌았다. 어떤 아주머니는 대놓고 내게 기혼남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그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정우도 소문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카페에 오는 횟수를 줄였고 와도 짧게 머물다가 갔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욱 그리워했다. 그가 없는 오후가 이렇게 길고 지루할 줄 몰랐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의 모습을 기다렸고 그가 나타나면 가슴이 뛰었다. 어느 날 저녁 정우의 아내가 카페에 찾아왔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우리 남편이 자주 온다면서요. 어린 여자애가 뭘 알겠다고 기혼남을 꼬시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실제로 나는 정우에게 끌리고 있었고 그것이 잘못된 감정임을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모욕적인 말투는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정우가 왜 집보다 카페를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사과했다. 미안해요. 당신까지 힘들게 할 생각은 없었어요.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을 느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다고.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집에 있어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주소를 알려주었다. 1시간 후 정우가 내 원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비에 젖은 채로 와서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했다. 나는 그에게 수건을 건네며 젖은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다. 좁은 원룸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하지만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정우의 시선이 내 얼굴에서 가슴으로 다시 다리로 내려갔다. 나 역시 그의 넓은 어깨와 두꺼운 팔뚝을 의식하고 있었다. 24살의 내가 보기에 42살 남자의 몸은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소연 씨. 정우가 내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뜨겁고 거칠었다. 일하는 남자의 손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입술이 닿았다. 첫 키스는 조심스럽고 달콤했다. 하지만 곧 격렬해졌다. 정우의 손이 내 등을 감싸며 나를 끌어안았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우리는 소파에서 침대로 옮겨갔고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정우의 근육질 가슴이 드러났을 때 나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는 나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 헤쳤고 내 어깨에 키스를 남겼다. 나는 그의 가슴에 손을 올리며 그의 심장 박동을 느꼈다. 빠르고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첫 번째 밤을 보냈다. 나이 차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간절히 원했고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정우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새벽이 오면서 현실이 찾아왔다. 정우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침대 시트에 남은 그의 체온만이 지난 밤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그 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정우는 일주일에 2~3번씩 내 원룸을 찾아왔고 우리는 매번 뜨거운 밤을 보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져갔다. 나는 다른 여자의 남편을 빼앗고 있었고 그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정우의 회계사무소에 위기가 찾아왔다. 큰 기업의 세무 처리 과정에서 횡령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우는 억울하다고 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의 평생 쌓아온 명성과 자격증까지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증거가 있어요. 내가 작성한 초안장부가 카페에 있어요. 정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며칠 전 그가 카페에서 급하게 작성했던 서류가 그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는 순간 그가 왜 카페에서 그런 중요한 일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웠다. 정우를 도우면 나는 온 마을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돕지 않으면 그는 파멸할 것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 무렵 정우는 극단적인 제안을 했다. 나와 함께 떠나요. 다른 도시로 가서 새로 시작해요.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 함께 살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도피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정우가 가족을 버리고 나만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런 선택은 결국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었다. 마침내 나는 결심했다. 카페에 보관되어 있던 서류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가 드러날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정우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서류를 제출한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결과가 나왔다. 정우는 무죄로 판명되었다. 그의 꼼꼼한 장부 기록이 횡령 의혹을 완전히 해소시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에 대한 소문은 더욱 커졌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했고 정우의 가정은 위기에 처했다. 며칠 후 정우가 카페를 찾아왔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다. 아내와 아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가정은 파탄 직전이었다. 그는 내 앞에 금간 찻잔을 놓으며 말했다.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나는 그의 말을 이해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많은 것을 파괴했다. 이제는 정리할 때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받았다. 금이 간 자국이 햇빛에 반짝였다. 이 찻잔처럼 우리도 금이 갔지만 그래도 아름다웠어요. 정우는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다. 나는 창가에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정우는 다시 카페를 찾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가 가족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고 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나 역시 카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았다.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비록 짧았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했다. 그 사랑이 옳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 둘 다 행복했다. 정우에게 나는 유일한 위로였고 나에게 그는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한 사람이었다. 지금도 나는 그 금간 찻잔을 간직하고 있다. 가끔 그 찻잔으로 차를 마실 때면 정우와 함께했던 그 오후들이 떠오른다. 창가에서 차를 마시며 미소 짓던 그의 모습, 내 손을 살짝 만지던 그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원룸에서 함께 보낸 뜨거운 밤들. 사랑은 때로는 아픔을 수반한다. 하지만 그 아픔조차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정우와의 사랑은 금간 찻잔처럼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다웠다. 상처가 있기에 더욱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웠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가끔 오후가 되면 여전히 그리워한다. 매일 4시에 카페를 찾아와 얼그레이티를 마시던 그 남자를,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그 사람을.